만약 적대 세력들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우리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동원하여 철저히 응징하고.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 tested.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예, 오늘 뉴스 탑10 정말 오랜만에 외교안보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지난 주말 발사한 순항미사일과는 달리 이번에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어서 중대 도발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보신 것처럼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한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부터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면 북한의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첫 공개 경고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이런 입장들을 펼쳐 왔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진 않았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들어와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있었던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고 나온 것은 2006년도에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7118호입니다. 이 17118호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제 제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바로 이제 그걸 오늘 직접적으로 꺼내든 것은 앞으로 이제 유엔 차원에서 상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더 넘는다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뭔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레드라인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경우에 상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방관하는 태도 아니면 용인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이 내용을 짚어봤지만 북한의 도발 의도 분명히 미국을 겨냥해서 제발 우리 북한을 좀 봐달라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과거 분석부터 만나봅니다. 결국은 이건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데 8월 달에 한미가 그런 연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연습을 100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칸데르는 막아낼 수 없다. 그럼 오늘 북한이 사진으로 공개한 신형 탄도미사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탄도 중량이 2.5톤이고 사거리 우리가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하기로는 450km 정도 됐는데 북한은 600km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전역이 타격 가능한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신형 열병식, 신형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방금 그 태영호 의원이 나왔던 것 2019년에 이미 이스칸데르형이라고 해서 개량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었어요. 그게 굉장히 유력적이다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쏜 것은 북한 스스로도 밝혔듯이 탄도 중량을 늘렸습니다. 보통 그전에 나왔던 건 1톤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북한이 공식 발표한 것은 2.5톤으로 탄도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거리 600km로 최대 사거리를 굉장히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거리 미사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핵 탑재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분명히 위반한 것이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사실은 사정권 안에 둔다는 면에서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위협적이었던 건 뭐냐면 2019년에 발사했을 때도 뭐가 위협적이었냐면 보통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게 탄도미사일이 이게 포물선을 긋게 돼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으면서 날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요격도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고 사드도 거기에 대비한 것인데 이스칸데르형은 이게 자유활공들을 하면서 저공으로 날아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변칙 그 활공을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또 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최근에는 지난 2011년에 자기들의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들을 과시한 이후에는
한반도 전역을 실제로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전략으로 이스칸데르 같은 변칙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제가 꼼꼼히 다 짚긴 했지만 이 내용을 안 짚었는데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이 신형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도 탑재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뭔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북한과 이 한반도 안보 정세 판을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서로 적대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전력의 시스템이나 전력의 프레임이 바뀌면 이쪽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북한은 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어떤 그 방식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그게 2011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실제로 미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가 날아가는 것이 단거리에 그치니까 한반도 문제니까 거기에 그냥 제한 두고 묶어놨었는데 지금 북한이 남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이스칸데르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격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탄도 증량을 늘려서 핵 탑재가 가능하게 지금 증대시켜놨고 사거리를 연장해서 한반도 전역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새로운 북한의 대남 위협 무기를 새롭게 대응해야 되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간단치 않은 문제네요. 네. 그럼 중요한 건 앞으로일 텐데 소종석 부장. 네. 여기 보면 지난 16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말폭탄 이후에 지난 주말에 순항 미사일을 쐈고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신형 탄도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어떤 정도의 도발 수위를 높여갈지 이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고민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그동안에 보면 계속 처음에 말포탄 쏘단에다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6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성 발언을 했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또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5일 지나서 21일 날은 이제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해가 아니고 서해로 쐈습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미국을 뭐 겨냥한 것은 아니다.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도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4일 만에 이번에는 이제 동해를 향해서 사거리 600km의 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도발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이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관측이 한편으로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또한 이 대북 정책의 결정을 앞두고서 글쎄요. 상당히 좀 고심이 좀 깊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대북 경고 얘기,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공개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